남북은 미국이 기획한 일제 침략 학살의 배후이면서 해방 후 남북을 단절시키고 아직까지 적대하면서 전쟁까지 이르게 해서 종전도 안 하는 아주 못된 악의 촉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불쌍한 남쪽에서는 그런 가해자 미국을 한미동맹이라고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나 하고 남북 합의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슬픈 현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 관계를 끊고 남북이 관계 개선을 해서 단결해서 다시 도발하려고 하는 외침을 막아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활동하는 사람들의 과제가 너무 무겁기만 합니다. 하면서 오늘 로창현 기자님,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지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최근 방북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남북 정세계 상황을 풀어주는 해법을 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통일기획 참여해 주신 분들 계속 해 주셔서 조금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분단 전쟁 또 통일의 현장 체험을 함께하고 마지막에는 통일 비전을 함께 만들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같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또 계속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희가 순번으로 방북을 할 기회가 열릴 때 우선 순번을 추첨해서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김효입니다. 로창현 기자님 강의로 들어갈 텐데요. 로 기자님 준비되셨어요? 네. 자기 소개도 직접 해주시면 더 생생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니까요. 이제 뭐 하여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로창현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아주 가슴 졸이는 일이 있었어요. 한 1시간 반 전쯤에 여기 뉴욕 뉴저지 계신 분들은 다 아셨을 텐데 아주 천둥벼락이 요란했습니다.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요 며칠째 30도가 넘었는데 벼락이 좀 심각하게 치더니 인터넷이 갑자기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겠지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뉴욕주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1시간쯤 대기하다가 긴급히 뉴욕시 가까운 지인 집으로 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간 이동을 했다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원래 쓰던 인터넷은 아니지만 여하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말 아찔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렇게 이제 미리 시간을 주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이렇게 벌어져갖고 하필 이런 날 이렇게 많은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 계시는데 정말 좋은 강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뉴스로라는 인터넷 미디어 대표 기자로 있습니다. 오늘 잘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강연, 특히 북에 대한 우리 이북 결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통일에 대한 절실한 염원이 있으신지 저는 그것을 좀 느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시간은 사실 제가 이 북을 최근 1년간 4번 다녀왔다라는 얘기를 참 여러 번 팔았는데 그게 사실 제가 이북 전문가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고요. 가장 최근의 북을 단지 제가 이제 34년 차 기자로서 현역으로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기자로서 남들하고 좀 다르게 보는 눈으로 정말 면밀하게 면밀하게 관찰하고 제가 기록을 하고 가져온 그런 장면들을 또 저의 어떤 그동안에 이제 기자로서의 그런 시각을 이제 버무려서 최대한도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해왔는데 사실 오늘 큰 제목은 최근의 북 얼마나 달라졌나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죄송스럽게도 저도 코비드 이후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벌써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 이전 1년간은 계절에 한 번씩 해서 4차례를 갔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장 최근의 북을 사실 알려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도 역시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북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북에서도 그 이후로 국경봉쇄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 북에서 나와갖고 지금 아는 이렇다 저렇다라는 얘기를 한 분이 없거든요. 방북 강연은 그동안 제가 했던 강연을 좀 종합하는 듯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강연 때마다 이제 질문하신 그리고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 또 이제 심지어 북을 좀 아신다는 진보적인 분들도 좀 난처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까지 제가 비록 대북 전문가는 아니지만 34년차 기자로서 최근에 북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제가 얻은 나름대로의 해답, 분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최근 북녘 사회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제가 작은 제목으로 북의 놀라운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배경 화면으로 삼은 사진이요. 이게 1차 방북 때 우리 정현진 대표님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평양 순안국제공항 그 짐 찾는 곳에 있었던 벽에 있던 대형 세계 지도, 시계판이 달린 세계 지도입니다. 이게 좀 이색적이죠. 디지털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아날로그 시계 형태로 디지털로 움직이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모두 8개의 도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써놨. 북에 관한 5가지 고정관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평양 역전입니다. 제가 3차 방북을 했을 때 순안국제공항에서 여기부터 와서 사진을 좀 내려서 찍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오후 4시의 그런 모습인데요. 자, 5가지 고정관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참 아주 미묘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3대 세습 독재국가, 누구나 다 얘기를 하죠. 외관상 그렇습니다. 저도 뭐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외형상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얘기를요, 북에 있는 사람들한테 3대 세습 독재국가 물어보면은 열이면 열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할 겁니다. 코웃음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양은 그럴지언정 그들은 그 3대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냥 물려준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엄밀한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아주 엄격한 그런 이제 검증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10년간 검증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후계자가 선포됐고, 그 후계자란 것도 뭐 아버지가 너 해 그게 아니라 뭐 노동당, 최고인민회 이런 거 다 통해서 체계적으로 합법적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현재 총비서죠. 김정은 총비서는 아버지의 건강으로 비록 급격하게 이제 좀 시간이 한 5년 정도로 아마 줄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검증 과정이 한 절반 정도인데요. 기간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 북의 어떤 세습이라고 하기가 어렵냐고. 세습이라면은 장자상속, 우리 왕권 국가 같은 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총비서는 장자가 아니죠. 막내 아들이죠. 네,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검은 점의 봄날을 좀 생각할 겸 잠깐 좀 제가 말씀을 좀 들려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개교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는데요.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랑 해외 동포형제 자매들, 오늘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걸 들을 때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나와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나는 해도 되는데 왜 저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을까? 저는 상당히 어떤 유교적인 그런 장유유서에 그런 익숙한 그런 예의범절이 몸에 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독립된 절에서는 나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할 때만
저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인사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인 만남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해준 기자 여러분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좀 기자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챙기는, 자, 이거 정말 상당히 정말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봤고요. 제가 기자였기 때문에 요즘 그 기레기 하면서 참 남쪽에서는 아주 취급도 못 받습니다만 이렇게 역사적인 그 판문점 선언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자들한테까지 감사를 표하는, 자, 뭐 이런 사람이 뭐 신적인 존재? 저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신년 기념사 때 그쪽 인민들한테 절을 하면서 또 사과를 하는 이런 시는 없겠죠. 자, 그런 이제 확정된 또 예로서 제가 문수물놀이장에서 저의 강연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여러 번 소개해드린 겁니다. 1차 방북 때 문수물놀이장 갔을 때 이 왼쪽 자리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전에 현장 지도를 다녀갔다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안내하던 안내원이 기념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저보고 여기 앉으라고 한 겁니다. 저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최고 지도자가 다녀갔던 현장 지도라는 거는 굉장히 현지 지도라는 건요,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흰 천이 돼서 치워서 보존을 할 줄 알았더니 이 가죽 소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먼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자리가 굉장히 북의 주민들한테도 인기 있는 자리, 우리가 마치 인증샷 찍듯이 했던 자리라는 것을 알고, 내가 너무 북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다고 하면서 갔는데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구나. 오늘 배경으로 지금 했습니다. 두 번째 명제, 민권 유린 꼭두각시 나라다. 예, 이것도 아주 참 많은 갑론을박이 있죠. 그리고 북에 대해서 굉장히 북은 기분 나빠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라는 식으로 하고 우리 북의 인민이 뭐 꼭두각시처럼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정지된 장면만 보시면 이제 재미없으니까 제가 또 우연히 찍은 이거 이제 재밌는 장면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더 보십시오. 평양에서 깜짝 버스킹, 거리 공연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것이 이제 평일 오후 4시 정도의 이제 풍경입니다. 이런 지하철역 앞에서 주변에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자, 그 북에서 정말 열받아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인권은 어떠냐? 오른쪽에 그 작은 사진, 1년 전 그 끔찍했던 일이죠. 이 백인 경찰이 흑인의 그 목을 8분 40초간 졸라서 사망케 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그 사진이고요. 이 뉴욕 맨하탄,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 코비드 상황에서 정말 이 마스크도 없이 우리 여기서 이제 노숙자 여성이 이렇게 이제 써놓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면서 참 가슴 아프게 찍었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작년 상황인데요. 거리에서 아예 자고 있죠, 이 노숙자가. 뭐 이런 것들은 미국의 크고 작은 도시에는 어디나 흔한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미국식이라면요, 이런 문제 갖고 우리나라에서 청문회를 매주 한 번씩 열어야 될 거예요. 근데 내로남불의 극치죠. 미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금연노동,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연노동은 강제노동이다.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금연노동이라는 거는요, 사무원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의 가장 큰 목적은요, 그 사무원들은 그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주변을 돕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요일 노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자기 주변의 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제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할 때요. 뭐 여러 가지 막 그 전기줄 이런 데 사업에 참여를 하고 보조로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저거 내가 옛날에 좀 도운 거라고 아주 그러니까 시민의 어떤 대중교통 수단을 보면서도 뿌듯하게 자기의 땀이 배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연노동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오신 분한테 좀 물어봤는데 금연노동은 솔직히 강제노동이라기보단 금요 피크닉이다. 그냥 각자 가져온 도시락 갖고 오전에 대충 좀 일하다가 점심 도시락 까먹고서 오후에 노래도 하고 아주 오락해도 즐기고 아주 재미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토요 총화라는 거 하죠. 토요일 학습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강제 학습이다. 뭐 일단은 정해져 있으니까 강제 학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요. 북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총화를 위한 것들이 이제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런 이제 일종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신문 같은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신문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하나의 지침서, 내지, 교육 자재입니다. 교육 자료.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조회를 하고, 노동신문의 주요 기사를 읽어주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 총화도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도 보고 아주 편하게 또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북에 대해서 경제 최악의 극빈국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미래과학자 거리의 야경이고요. 미래과학자 거리는 미래과학자 아파트가 있죠. 이제 김책공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데 김책공대 교원들, 그다음에 원래 살던 주민들, 그다음에 이 건물, 이 거리를 조성할 때 참여했던 노동자들한테 이제 우선적인 배송권이 생겨갖고 이 미래과학자 거리 이제 입주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것은 이제 오른쪽 사진은 먹거리 장터고요. 아래쪽 사진은 대동강 수산물 식당 그렇습니다. 자, 이 경제 제재 속에 사상 최대 국제상품 전람회가 코비드 상황 직전까지 열렸습니다. 2019년 9월까지 이미 10몇 년간 봄, 가을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제가 그 당시에도 기자로서 유일하게 취재를 했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에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정말 북적이는 그런 모습에 정말 사상 최대의 국제상품 전람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에 진짜 어안이 벙벙했고요. 네, 이런 모습들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이런 작은 요트, 유람보트 뭐 이런 것들이 수출까지 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먹는 얘기입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녘, 보통문 거리 고기 상점 이것들은 이제 외화 상점이 아니에요. 외화 상점이 아니라는 것은 평양 시민들만 원칙적으로 가는 상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외화 상점이 아니기 때문에 북녘 돈으로 쓸 수 있고요. 물론 외화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차 방북을 했을 때 일부러 여기 이제 가서 주변의 모습들을 봤는데 여기서 정말 5종류의 고기를 거의 뭐 고기 전문점, 무한 리필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싼 값에 먹는데 이런 고기들이 아마 이제 우리 AOK 통일 강연 5강 때 우리 김수복 선생님이 이 농업 정책의 강연을 하시면서 세포 등판 얘기를 자세히 해주실 겁니다. 거기를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북에서는 쌀과 옥수수 이런 식량은 물론이고 북의 고기 문제까지 해결이 됐는지
그런 의문을 이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제가 이 가을 거지 직전에 그 평양 그 황금 들녘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평양 외곽 바로 나가자마자 고속도로 나가다가 황금 들녘이 펼쳐지길래 차 세우자 무조건 그 갓길에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 가을 맞이가 한창인 곡창지대에 이제 왔습니다. 지난번에 16호 태풍 링링이 여기를 사실 강타했는데 사전에 아주 만전을 기했대요. 이 국가적으로 이 비상사태 선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려를 해서 아주 일진단결에서 이렇게 잘 대비를 했다고 그래서 피해가 물론 있긴 있지만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평양 인근의 이 논인데 벼가 이제 곧 누렇게 익으려고 지금 막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수가 잘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길가에 지금 초가을의 분위기가 완연한 코스모스들도 이쁘게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많은 평양 시민들 자전거 타고 분주하게 또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갓길을 안 갔으면 이런 풍경을 못 봤을 거예요. 고속도로 뭐 차들이 없어서 이거 나 혼자 달리나라 싶을 때 갓길에 딱 갔더니 무수히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2018년, 2019년, 그리고 작년까지 뭐 수해라는 것은 항상 옵니다. 태풍도 있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요, 북에서 그 94년, 5년, 6년, 그때 어마어마한 그 수해가 3년 연속 강탈해서 고난의 행군, 제2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 시절 얘기를 지금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 시기는요, 이미 25년 전 일이고요. 고난의 행군이 공식적으로 끝난 지도 거의 20년이 돼 갑니다. 국민소득 1,300달러,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300달러, 정말 지구촌 최빈국이죠. 최빈국인데, 우리 국민소득을 계산하는 그런 것이 우리 그 서방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갖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 북은 국민소득 1,300달러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래과학자거리 제가 들어갔던 아파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예. 일단은요, 무상주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모든 걸 그 소득 갖고 해결을 해야죠. 예, 뭐 의료보험라든지 일부 복지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상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거나 세를 얻을 필요가 없죠. 예, 이런 이 미래과학자 아파트도 이 안에 있는 어떤 장식물까지도 다 국가가 지급을 해줬다고 이 안주인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무상의료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이것도 의료비 보험이 있어도 고민되죠. 예,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있고요. 예, 이런 점들이 일단은 북에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어떤 경제 수준이라든지 의료 수준, 이것도 사실은 내부 제재 때문에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강한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무상의료 국가입니다. 그래서 돈이 또 안 들죠. 무상교육. 정규교육뿐 아니라 방과후학교까지도 우리 학생 소년궁전이라는 게 각 주요 도시 가면 있고 작은 도시들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방과후학교 다 무료로 시켜줍니다. 돈이 들 이유가 없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 다 개선을 한다면은요, 이게 상당히 굉장히 우리가 아마도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북의 실질적인 국민소득은 2만 불대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월급이 1,000원, 2,000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1달러가 듣자 하니 시장 환율이 8,000원인데 그게 돈이냐 그러는데, 그게 또 이제 무상으로 지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무상 지급이 될 때는요, 그게 같은 가격이 아닙니다. 식량이 최고 수십 분의 1 값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돈이 개념이 다릅니다. 국가가 배급하는 그런 식량 같은 것이 양권 기록하는 장부가 있어갖고 돈이 많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인원에 정해진 그람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은 상당히 국민 소득이 우리 서방식으로 생각하면 높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급증하는 자가용, 예, 아까
평양 국제상품 전람회 때 밖에서 전시된 이런 휘파람 승용차, 뻐꾸기 승용차, 그리고 밖에 이런 5개 광고판이 순환국제공항 쪽하고 도심에 제가 갔을 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텔 앞에서 새로 받은 차, 임시보호판을 탄 차가 있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차장도 아주 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북에서는 차 세척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또 아주 처녀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손세차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3명 정도가 와서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세차비가 한 5,000원 하더라고요. 예, 북녘 돈 5,000원. 그러니까 달러가 1달러가 8,000원이니까 뭐 1달러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먹는 문제 얘기를 할 때 지금 북에서는 어른은 살까기, 아이는 키 크기 열풍입니다. 살까기 다 아시죠? 다이어트입니다. 살 빼기, 살을 깐다라고 이 공격적인 표현을 쓰는데, 자, 그 증거로 황금 비만 아략, 키 크는 아략, 그다음에 이 문수 물놀이장에서 이분 뭐 얼굴을 가렸으니까 미안하지만 이 배 나온 아저씨들 여러 명 있었습니다. 자, 이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품이 나올 정도로. 과연 이런 나라가 이게 식량당? 네, 거기도 퀘스천 마크가 붙죠. 자, 이것도 이제 평양 아동백화점에 가서 제가 또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또 컸구나. 정말 아이들 발육, 성장 엄청나게 관심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마트. 이건 시장경제 신호다. 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시장과 마트가 있다 해도 이건 사회주의 경제 속에 편입이 되고 엄격하게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가 도입이 돼서 북이 금방이라도 어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평양의 모습, 아니 정확히는 2년 전 평양 식당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양, 그리고 북녘 모습하고 많은, 네, 이것은 한강 고수부지가 아니고요. 대동강변입니다. 네, 남의 시선 일 없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다정하게 걸어오는 중년 부부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갖고 참 앞에서는 못 찍고 뒤로 돌았을 때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저렇게 백주, 대낮은 아닙니다. 사실 아침이니까. 저런 훤한 날에, 중년의 부부가, 닭살 돋는 포즈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사진을 이제 찍었고요. 이거 이제, 평양에 제가 영화도 보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 시민들과 영화 본 이야기, 극장 구경만 3번을 했습니다. 자, 대북 제재 속 경제발전 미스테리를 한번 진단을 해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력자강, 자급자족. 북의 제재가 시작된 건 10년이 넘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거의 대주민제재라는, 대북 인권제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북의 어떤 주민들 생활에도 옥죄이는 그런 엄청난 제재를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는 죽을 둥 살둥하면서 자력자강, 자급자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에 이 첨단 과학, 군수공업의 맞선 국방 과학을 바탕으로 이걸 민수경제로 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 제재 속에 오히려 경제 발전이 되는 이상한 미스테리,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평양 1만 호 살림집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내수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지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은 평양 시민들한테
아주 그 새로운 이 살림집들은 일종의 타운하우스, 고급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보통강 쪽에 짓고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 개선도 되지만은 이런 공사, 대대적인 공사를 하면서 북의 건설 금속 기계, 심지어 친환경 재생화 에너지 산업까지 망라되는 이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재생 에너지라는 건요, 북의 그 어떤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녹색 페인트가 그 몸에 좋은 음이온을 발생하는 그런 페인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의 지금 색깔이 달라졌는데 그런 화사한 색깔들이 사실 이런 다 이 녹색 페인트, 친환경 페인트로 지금 칠해지고 있다는 이 정도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고 대북 제재 속에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고 자력자강 자급 자족이 강화되는 그런 대북 제재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북은 이렇게 변화하는데 우리는 진짜 어떤 상황인가요? 북을 알면 답이 보인다. 예, 답이 보입니다. 북을 알면은 왜 북이 오늘날 어떤 상황이고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대북 정책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북을 모르고 내가 아는 북은 과거의 북, 수십 년 전의 북인데 북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재단을 한 채 나오기 때문에 계속 아기가 안 맞고 서로 이제 말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제가 그 네 차례의 방북 얘기를 종합한 그런 얘기들을 6개월 전에 펴냈습니다. 평양여자 서울남자 길을 묻다. 오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이 책을 안 보셨다면 이 책을 좀 봐주시고요. 이 통일운동의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봐주신 분들도 뭐 솔직한 얘기로 제가 요즘 뭐 국가보안법으로 하도 그냥 어목해지니까 뭐 통일 관련 서적 하나도 안 나갑니다. 요즘 뭐 그 뭐 일문이 있다. 그 우리 그 이정훈 연구원이 같이 공조한 책들도 사직위 운동도 하는데 우리 통일서적 사직위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저 뭐 친일 그 어용학자로 불리는 모 학자가 낸 책은 수십만 권이 팔렸다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 이상으로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그 에필로그로 준비한 게 한 10개 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들 해소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나중에 이제 준비한 것들은 또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올 가을에 제가 또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좀 일단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시간이 좀 많았더라면 최근에 찍어온 사진들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보여주시고 더 우리가 느낄 시간이 더 많았을 텐데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질문을 듣고 만약에 뭐 질문이 좀 많이 없을 경우에는 또 기자님이 준비하신 거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최영록 고문님 손 먼저 드셨어요. 예. 로 기자님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그 강연 중에 그 금요노동이라고 있었지요. 예. 들립니까? 네. 네. 금요노동. 네. 금요노동은 사회주의적 원리에서 볼 때 육체노동과 지적노동의 차이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원리가 있죠. 네. 그런 원리하고 관련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또 불가분히 관계 있는 것이 돈농간의 차이죠. 그러니까 노 기자님 오늘 그 강연의 주 무대는 평양이란 말이죠. 네. 평양 아닌 다른 이른바 지방 또는 농촌의 경우는 어떤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 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먼저 그 금요노동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요. 모든 사람들이 금요노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무원 중에서도 의사와 교원들은 배제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한 사무직 노동자들이 이제 금요노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거고요. 농촌 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취재를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만 이제 전해 들은 것이고, 이런 이제 금요노동의 개념은 다르죠. 그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 농활이라든지 이렇게 좀 도시에서
농촌을 돕는 이런 일손 지원이 오는 개념이지 뭐 자기들이 또 이렇게 그 불가피한 또 다른 노동을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북에서는 또 이런 그 생활청화도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처럼 그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아니라 북녘 주민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열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씩 그 생활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것, 예, 그런 정도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뭐 아니면은 뭐 그렇게 이제 써서 질문하신 분 있으면 정 대표님이 좀 소개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근데 뭐 훌륭한 강의 잘 들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질문은 아직 없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했나요? 그거 아니면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엉터리였나? 아주 잘 하셨어요. 예,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강의 또 많이 여기저기 알려주신 대구의 신수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수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로창현 기자 강의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질문이나 소감이나 아무 말씀이나 좀 해주세요. 예, 뭐 북한을 잘 몰랐으니까 남북철도에서 좀 듣긴 했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생소하고 또 생생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많이 몰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듣기만 해도 저는 마지막 남은 그것도 질문이 없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더 보여줄 게 좀 있다고 다음 기회에 말씀하셨는데 질문 없으시면 그것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뭐 채팅창에도 질문이 아직은 없으시고 하니까 조금 더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준비하신 게 많으신데. 네, 그게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아이고, 좀 더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제가 이거 좀 앞으로 이게 장사하기 힘든데. 네, 그래도 오늘 아낌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를 다시 눌러야겠네요. 예. 그리고 이발소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요. 사실 뭐 제가 일부러 체험을 한 겁니다. 많은 분들한테 직접 체험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발소 같은 경우 리발관이라고 합니다만 북의 99.9%가 여성 이발사라는 것을 알았고요. 남자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직접 머리를 다 깎아주고 감겨주고 그다음에 가볍게 얼굴 마사지까지 해주시고 그러고서 조금 비싼 이발소였는데 $5 했습니다. $5. 그리고 팁을 억지로 일불 주려고 아무도 없는 데서 했는데도 절대로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욕탕 가서 이제 평양 시민이 제 등을 밀어준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양 골프 연습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부러 또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잘 치지도 못하는데 여하간 일부러 체험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또 놀랐던 것이 북의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는 외국인들이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 60% 이상이 평양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인들이 40%라고 하고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평양에서 남포 가는 길 쪽에 태성 골프장이라고 있습니다. 18홀 경기장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직접 아우팅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평양에서 또 미림 항공구락부라고 아까 승마구락부 바로 앞에 있는데 평양 상공 날아보기 이걸 이제 지금 많이 익숙한 깃발 들고 있죠. 예, 우리 AOK 그걸 일부러 들고 제가 이제 상공을 날아가기 직전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초경량 항공기입니다. 위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스릴이 넘칩니다. 30불 정도 내면은 원래 50불이고요. 외국인들은 100불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또 반갑다면서 50불로 평양 주민 요금으로 할인을 해줬는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수도 상공을 이런 관광 비행기를 개방을 하는가? 아마도 평양밖에 없지 않은가? 예, 이제 대동강 쪽으로 해서 대동강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동평양 쪽으로 해서 서평양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어쨌든 이거 평양의 그 전경을 다 이 하늘 위에서 보는 그런 것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의 결혼식장을 궁금해서요. 제가 이제 굳이 취재를 했습니다. 결혼식이 열릴 때는 취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열릴 때 갔는데 이게 사실은 그 평양 골프 연습장의 2층, 3층의 결혼식장으로 또 아주 인기예요. 미림 승마구락부도 결혼식장 시설이 있고요. 항공구락부도 결혼식장 시설이 있습니다. 요즘 그 결혼식 전문 예식장도 있지만은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또 평양 시민들한테 아주 또 대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번 또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려야죠. 여기 지금 결혼식장입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평양 골프 연습장에 이렇게 결혼식 시설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주말에 특히 월말에 결혼식들을 하는데 하루에 2팀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피론도 벌일 수 있는 2층에 식당도 있고요. 아주 화려하죠?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저 땀 흘리는 거 보셨어요? 방금 전까지 골프 한 박스 치고 취재하느라고 땀이 그냥 나서 땀을 흘린 채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이제 평양거리 패션, 이 아래쪽은 우리 정현진 대표님이 찍은 사진을 제가 이렇게 빌려 썼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지금 이 아래 그 한복 차림은요, 이렇게 입은 사람들은 다 신랑 신부로 보면 됩니다. 신혼부부들,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이제 거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광지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고요. 원칙적으로는 뭐 신혼여행이 없다고 그래요. 여하튼 결혼한 그 새 출발한 그런 신혼부부들의 모습, 그런 패션들을 항상 그 평양이나 어디든 가면 한 번씩은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아주 또 귀여워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고, 이게 이제 뭐 그냥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냥 주민들 모습인데, 그냥 옷차림들 한번 보시라고, 그냥 뭐 언뜻 봐서는 남이나 북이나 아무 뭐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놀라운 사진인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인공기 패션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상품화되어 있고, 우리가 그 태극기를 상품화한 그런 것들이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 했는데, 북에서 굉장히 빡빡하고 아주 엄격할 것 같은 북에서, 이게 제가 평양 그 아동백화점에 갔을 때, 북의 어떤 인공기라고 하죠. 공화국기를, 또 상품화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그런 셔츠를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북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아마도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요, 북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오늘 보시면서 대충 느끼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보는 북, 이 혼란한 북, 아직 정리가 안 된다 해도 일단은 이런 자료만 갖고도 북이 뭐 정상국가 돼야 된다 하는데 이미 기능하는 정상국가다. 예, 2021년 4월 2달 전 현재 수교국이 북은 160개국입니다. 남쪽은 191개국이죠. 예, 남쪽이 훨씬 많습니다만 160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다라면 그거는 뭐 이런 나라를 비정상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 노동당 규약 개정 이번에 이것도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북이 이제 두 개의 조선, 두 개의 코리아를 명문화하고 이제는 뭐 어떤 무력 통일 뭐 이런 걸 포기하고 두 개의 코리아로 나가겠다라고 상당히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가장 우선시하는 건 통일입니다. 통일은 그들의 정체성이고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장 신성한 사명입니다. 그 통일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왔고 단련이 되어왔던 나라인데 그 노동당 규약 개정은요. 그 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북을 이렇게 자꾸 이면에 뭐가 있는지 또 행간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북은 애둘러 가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갑니다.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북에서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우리의 그 목표, 일종의 국시는 이제 두 개의 조선이다 그러면 그걸 명문화하지 그런 식으로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단지 이번에 규약 개정은 통일을 더 앞당기기 위한 통일로 제대로 가기 위한 그런 그 규약 개정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북은 지금 현재 그 남쪽하고 미국하고 지금 여러 차례 이제 현재 지도자 입장에서 할 걸 다 해봤더니 남쪽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남쪽이 아무리 합의를 해도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되는 게 없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과 정면 승부를 걸고 정면 돌파를 할 것이고 남쪽이 준비되면 그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고려하면은 남북 간의 어떤 대화의 돌파구가 열리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전제 조건은 미국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남쪽이 극복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 대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어떤 제안을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북은 사회주의 경제 부국 이걸 꿈꿉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과학 대국을 꿈꿉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문화 대국을 꿈꿉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관광 부국을 꿈꿉니다. 이건 뭐 무슨 소리야? 관광부 대부국이라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확신을 했고요. 이미 작년에 2020년에 북은 그 관광 두국의 원년으로 삼을 그럴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1월에 양동 문화관광 온천이 이제 개장을 했고요. 4월에 원래 개장한 계획을 세운 게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금강산 쪽이죠. 그 다음에 10월 노동당 창립 75주년 기념식 때 백두산 삼지연지구. 그런데 이 관광지구는요, 그냥 하나의 관광지구가 아닙니다. 북에서 하나의 대역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그 수십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이런 대역사를 세 개를 한꺼번에 한 해에 한 건데, 이게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이게 이제 무기 연기됐죠. 그래서 북에서 그 코비드가 없었으면 이미 작년에 중국 관광객만 100만 명을 유치를 했을 겁니다. 일단은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관광객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중국 관광객들을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정상화되는 대로 이런 이제 류경 호텔도 지금 다 사실 지어놨거든요. 내부 마감 시설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인데 단지 미리 개관을 하면 고정 비용만 나가죠. 관리비만 나가니까 쓸데없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준비됐을 때 하는 겁니다. 북이 지금까지 이제 그 정면 돌파를 선언한 이래 우리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경제에 올인한다. 이런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있다 해도 그 자기들의 목표는 그 시기의 문제지 되는 건 기정사실이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제발 빨리 이런 그 냉정한 현실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빨리 하노이 제안으로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그 북과 어떤 그 제재, 민생 제재부터 풀고 신뢰 회복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정상적인 수교국가 관계로 가고,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 북에 대해서 더 무지하고 모릅니다. 사실 이런 역할들, 이런 강연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한 미국인들을 위해서 좀 빨리 알아서 북미 간의 정상적인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저는 이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